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회담에 바라는 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기대하는 가운데 민족 복음화를 꿈꾸는 한국교회 대북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계 연합기관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교계 연합기관들은 공약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들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바라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리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를 들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북한과 미국, 양국 정상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론 온 국민들이 한반도 평화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핵폐기는 완전히 되도록만 된다면은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또 저도 소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폐기만 된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모든 대화는 다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결정적인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들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회담이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솔하게 협상이 돼서 정말로 이게 삼국 정상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삼국 정상이 만나서 휴전 협정이 정말로 평화 협정으로 끝나고 종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평화만이 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길 바라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바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 거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속에서 대북 활동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뤄진 북미 정상 간의 만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가 이룩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복음 통일을 위한 대북 활동 방향 설정을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민간교류 차원의 대북 활동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단법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박종화 이사장은 한국교회가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야 할 때라며 타가소, 보건소 설립 등 민간 지원, 복지 지향 선교로 북한 민생을 돕는 게 복음 통일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북 민간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반도 녹색평화운동협의회와 사단법인 조국을 푸르게, 한국교계 국회평신도 5단체 협의회, 평통연대 측은 통일 화합나무 심기 운동으로 북한 환경을 위한 민간 지원을 지속 전개하며 대북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건 남북한 민간 교류예요. 민간 교류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장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를 들면 나무 심기. 이건 뭐 우리 남한교회가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고 북한이 제일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은 한국교회가 교회적 차원의 대북 활동 실현 방안과 북한교회의 미래 구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관변 기독교인 조직인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남북교회 소통의 창구로 삼아 대북 복음 사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협은 현재 냉전의식 해소와 민족복음화를 위한 광복절 남북교회 공동기도회와 한반도 에큐메니칼 포럼의 평양 개최를 조그련 측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교연맹에게 8.15의 평양을 방문해서 우리가 봉수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만약에 이것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매년 남과 북이 서울과 평양을 오고 가면서 교류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다지기를 위한 그런 기도운동의 전개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북 핵폐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대북 활동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됐을 때 비로소 대북 활동과 대북 선교도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란 주장입니다. 물론 저기 핵폐기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대북 선교는 문제가 될 일이 없지만은 핵폐기가 완전히 되지 않는 때는 대북 선교가 문이 열리기가 좀 어렵죠. 북미 정상회담으로 다시 한번 고조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민족복음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대북 활동 방향 모색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투표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 바람직한 리더십이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가 똑같을 것 같은데요. 교계 연합기관 지도자들 또한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새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 교계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선거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된 세상에 필요한 인물들을 배출한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공통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은 선거 참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라며 당을 먼저 보기보다 후보자 개인의 능력과 인성, 공약을 우선으로 파악해 투표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이동석 대표회장은 북미 정상회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특별히 호국보 훈의 달인 이번 달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후보들을 잘 선별해 현명한 투표를 바란다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전계현 공동대표는 동성애나 성평등,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등 공약 등을 면밀히 살펴 기독교적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며 당선을 위한 공약을 내거는 후보가 아닌 당선 후에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갈급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지금 지방선거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생명, 주권 재민의 세 가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길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선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교계 지도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선거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선거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고 지도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통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한 새 리더십 선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한반도 평화의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크리스천 사명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기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지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동백열방교회.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영어 말씀 암송과 성품 훈련을 받습니다. 작년 성도의 출석수와 비슷한 다음 세대들이 있는 동백열방교회는 학생들이 주일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지내길 바라며 방과 후 학교 다니엘 기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시작된 다니엘 기독학교는 2011년 어학원으로 시작해 2018년 열방교회 부설 다니엘 기독학교로 성장했습니다.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 크리스찬 어린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은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또 그 친구들에게도 그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는 이 어린이들의 삶 속에 어린이들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하는 것이고요. 다니엘 기독학교는 1970년 미국 ACE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기초로 만든 SOT 교재로 교육합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을 포함한 기본 교육과 프로젝트 수업, 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독학교는 수업 전 모든 학생들이 함께 모여 매일 영어 예배를 드립니다. 학생들은 찬양과 말씀 읽기, 워십 등 학생들 스스로가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외우면은 나중에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다니엘 기독학교는 더 나아가 글로벌 리더십 양성을 위해 전 연령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대안학교 설립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용하고 우리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란 다음 세대들이 지역과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이 되는 기독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지구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CTS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마을 목회와 다음 세대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장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은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과 변창배 사무총장, CTS 고장원 사장과 황우중 이사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TS는 연중 캠페인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를 통한 예장통합총회의 마을목회 전략과 방안을 기획보도해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예장통합총회는 CTS의 제작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은 마을목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CTS와 협력하게 돼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고장원 사장은 마을 목회 모범 사례들을 CTS에서 기획 보도해서 마을 목회를 목회 현장으로 보다 넓게 확산하는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는 오는 8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CTS 뉴스를 통해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로 예장통합총회의 마을 목회 모범 사례를 보도할 예정입니다. 신학교육을 중심으로 한 한신대학교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특위위원장 서재일 목사는 개회사에서 한신대는 올해 개교 78주년을 맞이하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시대의 어두움을 밝혀온 자부심을 교단과 학교 안팎에 새겼으면 한다면서 총장의 선출 방법과 자격 문제, 법인이사회 운영과 효과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청회는 한신대 특위 관계자들의 대표 발제와 질의응답, 종합토론과 한신대학교 현황 브리핑, 질의응답과 폐회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환경 그래픽 디자인 단체인 미국 환경경험 디자인협회인 SEGD로부터 2018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SEGD는 9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된 2018 SEGD 국제 콘퍼런스에서 사랑의 교회 시계탑을 중심으로 한 공원과 글로벌 광장, 서초역 지하철을 연결하는 외부 환경 디자인 연출이 2018년 SEGD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메리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SEGD 관계자는 사랑의 교회 디자인은 전 세계의 인권과 문화, 자연적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4개 대륙으로 나누어 수준 높은 디자인적인 해석을 통해 인문학적인 가치를 연출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탈북민 목회자 9명이 이야기하는 탈북민 목회자 포럼이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포럼에서는 한소망교회 강디모데 전도사와 서울 반석교회 김명남 목사,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북한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과 한국교회 안에서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
개척교회와 탈북민 목회자의 역할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이 탈교회 시대의 선교적 교회를 주제로 2018 미래교회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원장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탈교회 신자들을 위한 목회를 연구하기 위해 콘퍼런스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주제 강의와 현장 사례 워크숍, 토크 콘서트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래교회 콘퍼런스는 지난 37년 동안 한국교회 이슈를 선정하고 신학적인 연구와 경험을 현장 목회자와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돼 왔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 동부교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 동안 여성들의 천국잔치란 주제로 제11회 여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여성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다며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도회에선 자신의 믿음과 질병 치유, 나라의 축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대구 동부교회 여성 부흥회는 4년 전부터 4,000명이 넘는 규모로 확대돼 여성에게 영적, 육적의 위로를 주는 집회로 지역대표 여성 사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항 봉계교회가 마을 목회 일환으로 반찬 가게를 개소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예장통합 포항노회 부노회장 포항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는 지역의 농산물들을 교회가 나서서 사들이고 반찬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은 매우 귀한 지역 섬김 사역이라며 포항노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귀한 사역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봉계교회 전종규 목사는 그동안은 다른 교회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마을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지역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해서 우리 교회가 직접 마을을 섬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항 봉계교회의 봉계 진미 반찬은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1호점을 열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 판매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구세군 충청지방 본영이 충청지방장관 취임 예배를 구세군 대전중앙영문에서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신임 충청지방장관 이광열 참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충성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기도로 무장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충청지방장관으로 취임하는 이광열 참령은 1985년에 임관해 전라지방 무안영문을 시작으로 충청지방 대전중앙영문 등 8개의 영문 담임 사관을 역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세우시고 대전에 본부를 두게 하셨는데 교회를 교회되게 사회복지 시설을 더욱 예수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혼내는 힘을 기울여서 제가 잘 돌아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한국구세군은 오는 26일 한남대학교에서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의 인도로 지방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힐탑 감리교회 안승철 감독은 박봉렬 목사를 비롯한 에덴 중앙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전한다며 복락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양할 일들이 가득한 에덴 중앙감리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새 성전 건축에 기여한 위즈사운드 한상철 대표 외에 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찬양사역자 박찬미와 에덴 중앙감리교회 에덴 남성찬양단의 축가가 이어졌습니다. 에덴 중앙감리교회는 총 연면적 400평의 지상 4층 건물로 1층에는 교우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장로회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제19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국 400명이 넘는 여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양림교회 노치준 목사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선 모든 장로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영남신학대학교 안승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에큐메니컬 운동과 여전도회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여장로회는 매년 6.25 금식기도회를 열고 국내외 선교를 하며 탈북자를 위한 미래형 종합 여성복지타운을 건립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부흥전도단이 주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자라는 주제로 광주 빛과 사랑교회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대표단장 지재진 목사는 총회 부흥전도단의 모든 회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청결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할 때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시며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전국 부흥사단원 부부수련회와 네팔 카트만두 부흥성회, 지역단 연석회의 등 사업들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임원 선거를 통해 빛과 사랑교회 리종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서울 목양교회 임준식 목사를 상임 부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대표단장 리종기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단합되고 건전한 부흥집회를 통해 교단이 발전되며 전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충주 봉쇄수도원과 갈보리 행복타운 개원 예배를 지난 10일 충주시 삼청면에서 드렸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은 강문호 원로 목사님께서 늘 꿈꾸시더니 이제 현실이 됐다며 이 수도원이 영적으로 봉쇄돼 주님께만 집중하며 훈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8억을 헌금해 봉쇄 수도원과 샬롬의 집을 설립한 갈보리교회 강문호 원로 목사는 수도원이 있는 삼청면 주민들께 일일이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수도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은대 목사의 격려사와 오산리 기도원장 권경환 목사의 축사 등 교계 인사들의 축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 원로 목사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지역 수도세를 봉쇄 수도원에서 모두 대납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폐쇄된 충주시 산척분교를 매입해 설립된 봉쇄 수도원과 갈보리 행복타운은 대지 8,100평에 수도원과 샬롬의 집을 비롯한 총 4채의 부속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당구 평강교회가 지난 10일 2018년 원주 시민과 성도를 초청한 축복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축복잔치에서 말씀을 전한 당구 평강교회 강문구 목사는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신앙인의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의 간증과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플루트 연주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뉴스 더 보기 시간에는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 하충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CTS 뉴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 선교 현장은 해외 어느 선교지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한국교회 청소년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는 물론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접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계승은 교회의 사명이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원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오전 10시쯤에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단독회담이 종료되고 확대 정상회담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정상회담에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 훈련센터장 하충엽 교수님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교회 역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지금 대기하면서 보셨죠? 네, 맞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안 올 뻔한 위기도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거 취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어그러질 뻔하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 정말 우여곡절 많았던 이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예.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이 우여곡절은 예. 우리 1개월 안에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고 예. 한 30년 동안 이어진 것 같아요. 이번이 사실 세 번째 시도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만났습니다. 예. 제1차 실패는 1988년 그때 당시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함께 예. 우리는 소련, 구소련 국가들 또 중공 수교를 하고 또 북한은 미국과 예. 수교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기로 했는데 그때 실패했습니다. 그때 됐었다라면 많은 역사가 지금과는 달라졌을 리라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2000년도 우리가 아는 대로 6.15가 나오고 그때는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는데 예. 울브라이트 장관이 평양까지 왔죠. 예. 더 가까이 갔었는데 그때 안 됐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 우여곡절이었고요. 요번에는 드디어 미북 정상회담이 만나는 예. 일단은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네, 그 자체가 30년의 우여곡절 끝에 만났고 아마 우리 한반도 역사에 적지 않은 영향이 주어질 거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서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짚어주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일 큰 의미는 우리 구조화된 한반도의 냉전 체제가 한 70년 동안 예. 진행돼 왔는데 예.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게 됐다라는 예.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한반도의 정황의 변화고 또 남북 경협이나 또는 제일 중요한 건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예. 바뀌어져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이 북미 정상회담 바라보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이 저희 CTS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사실 믿지 않는 비크리스토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도 이 북미 정상회담을 많이 기대하는 이유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수 있을 것이냐, 이 회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기대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글쎄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 한반도 평화 실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것은 굉장히 다들 궁금해하는 예, 사항이죠. 예. 예. 이제까지 사실 2015년도에 시도되었다가 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예. 이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것이 동시에 협의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번에 일괄 타결과 어떤 프로세싱이 정말 성공한다면 굉장한 큰 변화가 예측이 되고 아마 이건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우리 한반도 분단 국가에 사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널리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에게 이것은 커다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이 아마 비핵화와 종전 선언일 텐데 물론 사전 협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좀 나오길 기대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것들을 좀 이번 회담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래도 완전한 비핵화, 우리 많이 시청자들에게도 들으셨는데 최근에 CVID, 완전한 그 비핵화가 이 협상 과정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또 이 협의문에 완전히 그게 들어가느냐, 그리고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번에 협상이 되어서 CVID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비핵화라는 것이
북이 보유하고 있는 100%의 핵을 공개하고 처리하겠느냐.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다시 제재라든지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함께 합의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도 많은 분들이 합의문에 눈여겨볼 겁니다. 이것이 검증 과정에서 이것이 만약에 부정직하게 드러났다. 그러면은 우리는 제9번째, 9번째의 핵보유국과 함께 다시 평화와 통일을 논의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합의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CVID,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이것이 검증 과정에서 무엇인가 부정직할 때 어떠한 장치가 함께 내포되어지느냐, 이것을 아마 많이 전문가들도 살펴보게 될 주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서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정상회담 이제 단독 그 정상들이 만났던 거 이제 끝났고요. 이제 확대 정상회담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쪽에서는 김영철, 리수용, 리용호 외무상이 나왔고, 또 이제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볼튼,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해서 같이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논란의 이름이 보입니다. 볼튼. 볼튼이 배석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볼튼은 가장 강력한 이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합의문과 또 합의 이행 과정에서 자칫 무엇인가가 빠지면 그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나중에 역사에서 큰 지적을 받는 오점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인기가 거꾸로 작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튼과 같은 정말 매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검증 과정도 함께 검증해 나가는 그러한 참모가 함께 참여했다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또 미국 내에서도 사실 이 미국 정상회담을 염려하는 눈길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트럼프 대통령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좋은 참모를 배석시켰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그 매파라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그 좀 강경한, 예를 들면 그 네오콘이라고 좀 불리우는 이런 어떤 그 우려의 시선까지도 같이 이렇게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고려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이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당일로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사실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 동북아 정세가 아주 요동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반도,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떤 식으로 좀 가야 할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북에 전달한 그 경제 벨트, 환해 경제 벨트, 또 환동해 경제 벨트, 또 접경 지역 DMZ 경제 벨트, 이걸 추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남북 관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만과 중국 간에 서로 적대국이지만 사실상의 통일 과정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좀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또 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북러, 북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우리 정상국가를 이제 추진한다면 북의 지도자는 더 많은 국가들을 정상과 함께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사실상의 통일 상황, 디팩트 유니피케이션,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에 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에는 큰 우리가 70년 동안 살아보지 못한 큰 환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한국 안에서는 남남 갈등이 더 좀 격동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보면요, 이제 동북아 정세를 봤을 때 약간 보면 제가 느끼긴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좀 북미 간의 어떤 이 좀 평화적인 분위기를 좀 반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중국과 일본은 약간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우리가 껴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일본과 또 이제 중국을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입장이 좀 다를 것 세상에는 같은데. 다 패권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 물론 아시는 대로 해양의 우리 미국의 주도권 또 대륙의 중국의 주도권 이 주도권이 지금 한반도에서 붙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핵을 중간에 두고 중국은 우리가 보는 대로 차이나 패싱이 안 되려고 그리고 이번에 전용기도 내어주면서 이만큼 중국이 길을 열어줬다. 이제 이러한 것은 다 패권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경우에 또 경제적인 부담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 있는 의무도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사실 거기서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러시아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얻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협력도 지금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도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요. 가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과 또 세계의 패권을 겨냥한 복잡한 계산으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제가 진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일본이거든요, 사실. 일본은 이렇게 환영한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 어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 아베가 걸어왔던 어떤 길이라든지 보면 사실 이렇게 평화 무드가 있다면은 일본 쪽에서는 조금 약간 일본 쪽이라기보다는 아베 정권 쪽에서는 약간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을 완전히 배제시키면 안 된다.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는 일본을 사실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그게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일본은 사실 가까우면서도 먼 이웃처럼 느껴지는 국가인데요. 또 일본은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다라고 보도되어지고 있고요. 또 정권을 쥐고 있는 아베 정부도 이 북핵의 위기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또 본인의 정권의 지지도 이러한 것을 사실 혜택을 받았다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역작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나오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일본은 미국과 함께 해양 세력을 함께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지지하면서도 또 이것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본인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보상해야 될 이북의 그러한 짐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납치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사실은 제일 좀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평화 분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거 남북이 이렇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 무드가 생기면 사실 통일되면 세금 많이 돼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떤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또 경제적인 효과도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기업들도 우리 국민들도 또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도 70년 동안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민들 또 우리 교회들도 이 새로운 환경 안에서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에서 처음 들어가 보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물론 기업들도 또 이 지금 먹고 사는 또 기업의 성장에서는 이 기회는 어느 기업이든지 준비를 지금 하기 위해서 박차를 더 가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맥락에서요. 그럼 한국교회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변화에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증언해야 되고 그러한 사명, 시대의 요청을 받고 있는 건 확실해요. 70년 동안 안 살아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안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 북에 너무 많이 쏘가왔고 그래서 화해를 기도하고 화해를 설교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목회자나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속았으니까요. 저 사람이 어느 편이냐. 사실 이것이 우리 남남 갈등이라고 쉽게 표현하지만 생각보다는 깊게 70년 이상의 우리 한국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될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굉장히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루어지는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라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또는 공의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 체제 보장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때 너무 많은 체제를 만드느라고 3대에 걸쳐서 흘린 무고한 자들의 피가 있어요. 이 피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될 때 또 한 번의 격동의 한반도를 겪을 수 있다는 것까지 그런 위험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까지 함께 기도하고 또 대응하고 반응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침착하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니까 이런 예측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순풍이 불면서 지금 순적하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게 어그러진다 그러면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부분도 유념해 두고 염두에 두고 한반도 어떤 이 정세를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다 아주 지혜롭게 또 침착하게 그렇습니다. 살아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과정 합의를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이행되는 과정 속에서 또 부정직한 면이 드러날 때 격동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권력의 국가들이 권력의 진리로 체제 보장, CVIG, 갤런티를 얘기하잖아요. 체제 보장을 하더라도 역사 내주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의 권력의 힘으로 그 무고한 자의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때는 이 강대국이 보장한 체제 보장이 격동의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고 분별하고 그리고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는 교수님 마지막으로 회담 계속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회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하나님 우리 한반도에 주셨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러나 협상하시는 두 사람이 워낙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직한 결정, 그리고 검증 과정에서도 정말 우리 한반도에 핵이 없는 그러한 정직한 검증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북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특이한 사람 둘이 만났는데 이렇게 평화 협정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하충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을 건 회담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건데요. 오늘 회담이 역사에 남는 좋은 성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CTS 뉴스는 계속되는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오늘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